뉴욕 증시는 유가 상승 부담과 무디스가 그리스의 신용 등급을 3단계나 강등한 데 따른 부담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1.4% 급락했습니다. 구제역의 영향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대목을 맞았습니다. 미국 육류수출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량은 2만 340톤으로 지난해 1월에서 2월 사이 수출량 12,209톤보다 81.5%나 늘었습니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한미 FTA의 의회 비준을 위한 준비 작업이 모두 완료됐다고 밝히고 조속한 비준을 위해 의회와 논의를 시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금융권의 가계대출 부실채권 비율이 약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금융권의 가계대출 부실채권 비율은 1.09%로 전년 말에 비해 0.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출발사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 하락했다고 앞에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후반부에 급속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가 2,000선을 다시 내줬습니다.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의 급락세가 중심에 섰습니다. 마감지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1.22% 내리면서 1980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이 사흘 만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쪽에서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518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원달러 환율은 4원 60전 정도 올랐습니다. 아시아 지역 전역으로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1.7% 정도 내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가에 대한 우려 그리고 외무상이 상임을 했죠. 이 때문에 정정불안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전인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점차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개발계획 호재로 1.8% 급등하면서 어제 장을 마감했습니다. 대만 각권 증시 역시 항공주와 부동산주 약세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유가가 여전히 부담스러운 모습입니다. 마감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입니다. 이하긴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장 미국 증시 상황 살펴볼까요? 네네. 뉴욕 증시가 고유가에 다시 한번 발목이 잡혔습니다. 7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지난 주말 종가보다 79.85포인트, 0.66% 내린 12,090.03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11.02포인트, 0.83% 내린 1310.13을, 나스닥 지수는 39.04포인트, 1.4% 하락한 2745.63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장중 한때 128포인트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장 후반 들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낙폭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우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가운데 26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알코아, 인텔, 휴렉 패커드 등이 1% 넘게 빠지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의 주요 업종은 모두 약세를 보였으며 원자재주, 기술주, 헬스케어주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네, 유가가 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국제 유가가 또 올랐고요. 사우디를 비롯해서 몇몇 국가들이 증산 방침을 또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 정리해보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지난 주말 종가보다 1.02달러, 1.1% 오른 배럴당 105.44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장중 한때는 106.95달러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날 유가는 리비아에서 무아마르 가다피 지지군대가 반군 점령지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폭의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BBC 방송이 알-샤라크 알-아와사 신문을 인용해 가다피가 리비아를 떠날 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유가는 105달러 수준으로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미국의 MBC 방송이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사실 무근임을 확인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오후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나이지리아 등이 오는 4월부터 증산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는 주춤했습니다. 이들 3개 국가의 증산 규모는 하루 30만 바를
수준으로 앞서 사우디의 정산 물량 70만 배럴까지 포함하면 리비아의 생산 감소 규모를 모두 충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금값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되면서 5.90달러, 0.4% 오른 온스당 1,434.5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하향 소식이 또 들려왔어요.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죠. 네네, 나스닥은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된 영향으로 낙폭이 컸습니다. 웰스파고는 이날 2년 만에 처음으로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시장 비중 유지로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인텔이 1.62%,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2.18%,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24%, AMD가 4.17% 급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71% 하락했습니다. 다만 IT주 가운데 세계 1위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업체인 웨스턴 디지털은 업계 3위인 히다치의 자회사를 인수한다는 소식으로 15.7% 급등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은 히다치의 현금 35억 달러와 주식 2,500만 주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M&A 규모는 43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날 나온 경제지표 중에서 긍정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1월 소비자 신용 같은 경우는 4개월째 증가세를 걸었는데 소비에 대한 기대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이날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1월 미국 소비자 신용 잔액이 전월 대비 50억 달러가 증가한 2조 4,12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당초 1월 미국 소비자 신용이 25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지난해 12월은 당초 60억 달러에서 41억 달러로 증가폭이 하향 수정됐습니다. 부문별로는 신용카드 잔액이 42억 달러 줄어든 반면 자동차 대출 등 비회전 신용은 93억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소비자 신용 증가는 소비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이하긴 기자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의 최철원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장 보면서 후반부에 좀 참담했어요. 후반부에 갑자기 좀 많이 하락을 했고 삼성전자 낙폭 상당히 컸거든요. 네, 어제 시장을 보시면 뭐 삼성전자가 지수를 좀 내리는데 영향력을 한 절반 이상을 좀 보여줬던 걸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장중에 뭐 나왔던 얘기 중에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원래 시장 컨센서스 상에서는 3조 5천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모 증권사에서 3조 1천억까지 좀 내려갈 수가 있다는 네네. 얘기가 나오면서 좀 매물이 좀 나오면서 4% 넘게 급락하면서 시장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또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선물을 한 8천 개 가까이 매도를 네. 좀 하면서 시장을 조금 오장 들어서 조금 더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냈었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 이틀간 75포인트 가까이 좀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락이라고 좀 판단도 할 수가 있겠지만 삼성전자 급락이 시장에 주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기타 다른 업종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 같은 경우에 이 전기전자 업종 쪽에서 상승세를 걷던 그런 종목들이 몇몇 종목이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물론 삼성전자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또 풀이가 가능한 부분이긴 하지만 전기전자 업종 쪽에서 낙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왔거든요. 어제 뭐 아침에 시작을 좀 보시면은 하이닉스나 LG전자나 이런 종목들은 강보합권이나 뭐 장 초반에는 플러스권도 약간 유지를 좀 했었지만은 네네. 오장 뭐 삼성전자가 하락세로 전환을 하고 시장이 좀 지수 낙폭이 커지면서 같이 좀 흘러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어떻게 뭐 지난주 이틀간 75포인트 올리기 전까지 지난주 초반이나 뭐 지지난주 후반 때 이렇게 해서 시장이 며칠 연속 계속 내리면서 이번 장 75포인트 올려주면서는 전기전자 업종들이 또 잘 올라왔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네. 예, 뭐 다른 업종에 비해서 조금 더 잘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장에서 약간의 좀 반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하이닉스나 LG전자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뭐 수급이나 이런 여건상에서는 그렇게 특별히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쁘게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좋은 시각을 가셔도 되겠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지금 90만 원이 좀 깨질 것 같은 시장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는 걸로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90만 원 지키는지 깨지는지 보시면서 만약에 90만 원이 깨지게 되면은 네. 장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고 판단을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자, 많이 내려왔다고 덥석 물 게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보자.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업종별 상황, 전기전자 업종 부진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의 투자 전략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장에서 변수가 될 만한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2000선을 잠깐 회복을 했다가 다시 2000선을 반납을 하고 네.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를 다시 탈환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의 뭐 선물 매매나 아니면은 현물 시장에서 매매 포지션,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 영향력을 크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매매 패턴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장중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또 최근에 한 가지 또 가장 우려 섞인 부분들이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아지면서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 자체가 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여건을 좀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심리적 변화 포인트가 필요한데요. 네. 이런 포인트들은 아무래도 이번 주에 있는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만기를 좀 지나면서 네. 외국인들의 포지션 변화가 나와야지 좀 변화가 좀 있을 걸로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이번 주 중에서는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조금 크게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변동성이 클 것이다. 그렇다는 말은 조금은 자제를 해볼 만한 시점이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 목요일 이전까지는 좀 주식시장 바라보고 있는 게 나을까요?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지금 현금 비중을 좀 유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네. 좀 낙폭이 좀 크게 나왔을 경우에는 좀 매수에 좀 가담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이 괜찮은 듯하게 시장의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지금 뭐 중동 사태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뭐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만 네. 아직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추격 매수는 분명히 좀 자제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네. 리스크 관리를 지금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00포인트가 허무하게 무너지고 나서 외국인들이 좀 시장을 좀 빠져나가는 듯한 분위기. 물론 2월 달에 외국인들이 좀 시장에서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미국계 자금은 아니고 유럽계 자금이라고 좀 시장에서 네네.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글로벌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분명히 경계 심리가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이 있는 한은 시장은 급격하게 좀 올라오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외국인들의 좀 매매 패턴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익률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목표가가 가지 못하고 다시 내려와 버리는 이런 패턴들이 보일 겁니다. 지금 종목을 만약에 한 3, 4일 전에 잘 잡았으면 지난주에 70포인트 올라올 동안 특히 뭐 건설 종목 이런 종목들은 10% 넘게 올라오거나 막 그래버리거든요. 근데 내가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서 욕심을 좀 부리다가 목표가 못 가고 다시 만약에 장이 어제 같은 케이스에 네네. 장이 다시 내려오게 되면은 8개를 또 놓쳐버리는 이런 악순환이 좀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목표 수익률은 제가 말씀드리는 한 자리에서 유지하시면서 박스권에서 목표가가 분명히 도달하면은 전혀 미련 없이 매도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련 없이 매도하자. 네. 강조를 한 번 더 해주셨어요. 한 자릿수 수익률 최철원 대리께서 최근 들어서 꾸준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자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관심 종목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만나봤던 종목이 현대차죠? 네, 지난주 제가 워낙 대형 종목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고 시장이 빠지게 되면은 내 종목만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인덱스 수준의 수익률을 좀 맞춰보시라고 하면서 제가 대형주인 현대차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조금 내려갔다가 지지난주에 목요일 금요일날 장 올라오면서 18만 원대까지 다시 올려놨는데요. 네. 지금 뭐 어제 후반때 갑자기 좀 빠지고 좀 이런 모습이 나왔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수급이나 여러 가지 뭐 차트 가격 변동성도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고 네. 18만 원 언저리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긍정적인 시장을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있지만 이번 주는 제가 현대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가지고 계셔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네네. 굳이 뭐 지금 뭐 손절가가 나오거나 이런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 단가보다는 좀 올라와 있는 포지션이긴 하지만은 이런 종목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조금 더 갖고 계셔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이번 주는 제가 또 시장의 대형 종목인 다른 종목을 한 종목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른 종목이다.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죠? 네, 제가 오랜만에 IT 종목, 지금 올해 시장에서 지금 IT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꾸준히 얘기가 나옵니다. 뭐 시장의 움직임은 변동성이 크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 종목을 오늘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최근에 29,000원권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권에서 지금 가격 조정이 거의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게 네. 가격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뭐 하루 샀다 하루 팔았다 이렇게 반복은 하지만 물량을 좀 크게 내지 않기 때문에 가격 하반 경직성은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시장에서 뭐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이 좀 많이 빠졌다. 시장 수익률을 뭐 시장 이런 거를 대해서 조금 시장 수익률까지 좀 낮췄다. 투자 의견을 좀 하향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그래도 지금 작년까지 진행했던 치킨 게임상에서 살아남은 게 하이닉스입니다. 예, 그렇게 되고 올해 디램 가격이 작년까지 꾸준히 내려왔었던 디램 가격들이 올해 좀 반등이 될 걸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2011년도 IT 업종 기대감 그리고 하이닉스가 처음으로 지금 주당 150원 현금 배당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익 개선이 상당히 많이 됐었기 때문에 투자 자금을 확보하고 나서도 현금 배당을 실시했던 게 아무래도 투자 심리 종목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좀 상당히 많이 될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가 바뀌었던 부분들 그러면 개인들이나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는 조금 더 배당을 노리고도 들어올 수 있는 물량들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시라고 제가 그렇지만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는데 매수가는 바로 제가 추격 매수는 자제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 변동성이 크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어제 종가 28,600원 나왔는데요. 어제 종가 28,900원인데 28,000원 이하가 되면 제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매수가 안 나오면 안 잡으셔도 됩니다. 안 잡으셔도 되고 이번 주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고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만기일 때까지 가지고 가면서 매수가가 나오면 매수를 하시고 만약에 매수가가 안 나오면은 그냥 이번 주는 쉬셔도 예, 되게끔 제가 매수 단가 자체를 상당히 낮게 28,000원 이하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1차 목표가는 3만 원. 2월 7일 날 지금 37,000원 찍고 3만원권을 다시 올라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만약에 지수가 2,000포인트를 탈환을 하거나 이런 좀 분위기가 좀 바뀌게 되면은 3만원까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손절가는 제가 지금 대형주들을 말씀을 드리지만 손절가를 그렇게 많이 마이너스를 좀 많이 보시지 말으라고 손절가를 제가 많이 봤자 한 3, 4% 깨지면은 좀 손절을 하시라고 손절가는 2월 24일 날 저가였던 27,000원권, 예, 손절가는 27,000원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무리해서 매수할 필요는 없다고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어요. 욕심을 부리지 말자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조금은 지금 말씀드린 하이닉스와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앞에서 뉴스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철강가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드렸어요. 뭐 일본 한 기업이 국내에서 철강 후판 값을 40% 인상을 추진한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국내 기업들도 좀 인상에 동참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인데 이러한 뉴스가 이 철강 업종 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인상을 본격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분명히 종목들에 대해서는 올라온 상승 탄력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쓰겠지만 아직까지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시면 철강 업종들 대표 철강 업종인 포스코하고 그리고 현대제철 두 종목 보시면 포스코는 그냥 계속 내려왔습니다, 지금. 물론 시장이 좀 빠졌던 부분도 있지만, 지난주에 70포인트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종목 반등이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된다 보면은, 아직까지는 철강 업종까지, 매기가 좀 확산되기는 좀 부담스럽고, 현대제철은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 뭐 가격 조정도 안 나왔기 때문에, 철강 업종이 가격 인상을 할까라는 기대 심리로 지금 섣불리 따라붙었다가 꼭지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만약에 가격 인상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장중에 하루 정도 올라왔자 뭐 한 3% 정도밖에 안 오를 겁니다. 그러면 인상 발표가 나고 나서 매수를 하시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 발표가 나고 나면 매수를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의 최철원 대리와 함께 관심 종목 오늘은 하이닉스 살펴봤고요. 투자 전략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철강가 인상 소식과 관련한 뉴스 속 이 테마주였던 이 철강 업종에 대한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속에서 테마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의 최건영 실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다날을 한번 살펴봤어요. 다날 주가 흐름 어땠습니까? 예, 뭐 매수 추천 대비 상승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다날 뭐 추천드린 지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지난번 추천드린 이유는 뭐 휴대전화
결제 서비스 제공 이 업체가 미국의 3위 통신사인 스프린트와 휴대전화 결제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내용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해서 추천 말씀을 좀 드려봤죠. 단날 어제 종가가 1,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매수 추천 가격 9,200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종가 대비로 계산해 보니까 한 14% 정도 올라온 상승 흐름이었고, 어제 또 장중 최고가 대비로 보면 한 20% 정도 상승을 주는 흐름, 그런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추천할 당시 뭐 어떤 모멘텀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장기간 하락한 자리에서 거래량도 터져 있고, 그 다음에 휴대폰 결제 서비스의 매출의 어떤 증대가 예상되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홀딩 전략, 이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죠. 최근 주가 동향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괜찮고요. 또 수급 관계에서도 외국인이 그동안 매수 수급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아직 매도로 전환된 그런 모습, 그런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2차 상승이 좀 예상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글쎄요, 한 14% 진행 중이지만 조금 더 한 욕심을 좀 부려와서 기술적으로 120일 이동 평균선 자리, 네. 한 12,200원 자리 근처가 좀 되겠거든요. 그래서 12,000원 정도까지, 그럼 지금으로부터 15% 이상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는 자리네요.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좀 욕심을 부려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4 이동통신사 허가를 위한 어떤 그 관련주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지난 24일 날, 2월 24일이죠. KMI의 이동통신 사업권 허가 신청이 불허 결정이 났습니다. 허가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여파로 인해서 솔리테크를 말씀을 드렸는데, 솔리테크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손절 처리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했죠. 손절 기준 10% 잡아드렸었는데, 항상 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개별주적인 이런 부분들은 손절은 좀 반드시 좀 지켜야만 하는, 네. 한번 흘러내리기 시작하면 회복이 좀 어렵죠. 그래서 손절은 좀 지키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손절사는 잘 지키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다날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또 내려주셨어요. 오늘의 뉴스 한번 살펴볼까요? 예, 오늘 뉴스 뭐 요즘 세간의 화두가 되고 있죠. 국제 유가 뭐 $100 돌파, WTI 배럴당 $104 돌파, 이런 내용이고요. 오늘 또 보니까 $105.44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리비아 사태가 장기 국면으로 진입을 했고요. 유가에도 이러한 급등 시세를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29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체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체에너지 관련주들이 한때는 이 시세가 나면 굉장히 좀 분출을 하곤 했는데요. 최근 관련주들이 좀 시세 분출이 약간 제한적이나마 좀 탄력은 좀 주고는 있거든요. 최근에 관련 종목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대체에너지, 풍력, 그다음에 태양광, 원자력, 자전거 관련주까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시장이 급등락을 보여주는 약세 상황 속에서도 간헐적으로 지금 급등락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종목은 글쎄요, 뭐 풍력 쪽의 태웅,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태웅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원자력 쪽에서 물론 이제 환전 기술이나 두산중공 이런 쪽의 중대형주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지만, 개별주적인 성격으로 보성 파워텍을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풍력 발전 관련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뭐 평산이나 유니슨, 현진 소재, 용영 이런 많이 있는데, 뭐 작년에 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아서 주가 하락이 굉장히 좀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저가 메리트도 있고 해서 이러한 유가 급등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급등을 좀 보여주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태웅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요. 어제 종가가 47,900원에 좀 마감이 됐죠. 매수 가격 한 47,500원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이 종목도 그동안 시세 분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중국이 풍력 시장 구조 조정안을 발표를 했다라는 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풍력시장 구조조정 수혜주다라고 하는 어떤 모 증권사의 또 레포트도 나와 있는 부분도 있네요. 그래서 태웅을 좀 꼽는 그런 레포트가 좀 나와 있고요. 턴어라운드의 어떤 가시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글쎄요, 풍력시장 뭐 한때는 정말 바람을 몰고 오듯이 급등을 주었던 그런 테마성 종목들인데 요즘 조금 약하지만은요. 매수 가격 47,500원 말씀을 드려보고 목표 가격은 지난번에 55,000원 정도 1월 중순이었죠. 15% 정도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55,000원짜리 그 자리까지 한번 목표를 제시해 봐드리고요. 손절가격 역시 10% 정도 제가 제시를 해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보성 파워텍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성 파워텍 뭐 원자력 관련 뭐 종목이다. 뭐 대장주 성격의 종목은 아니지만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또 시세를 많이 주었었고요. 최근에 또 대체에너지 관련주 나올 때마다 뭐 시세를 주었었는데 최근에 2월 24일 날 상한가가 한번 그 강하게 들어가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이 바닥권에서 기술적으로 상한가가 발생하는 자리, 그런 자리는 사실 모멘텀 제공 자리거든요. 그리고 그 상한가를 만드는 바닥권에서 만드는 상한가는 사실 세력이 만드는 그런 상한가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추정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회사는 이제 한국전력공사나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주요한 매출처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매수 가격은 3,400원, 어제 종가가 3,415원 마감이 됐습니다. 3,400원 정도 말씀을 드려보고요. 물론 이제 목표가 설정 15% 정도 좀 상한가 한 번 정도는 좀 수익을 내고 나오자 이런 목표에서 15%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나 뭐 이런 종목들 한번 이렇게 시세가 붙으면은 그 이상도 갈 수가 있죠. 네. 또 역으로 말하자면 손절 가격 10% 3,060원 요거는 좀 지켜주시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이 122동 평균선 아주 중요한 그 라인이거든요. 122동 평균선이 작년 11월 달부터 해서요. 납작하게 누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매를 하실 때 기준선을 잡자라고 하면 121동 평균선 올라서게 되면 중기 추세가 터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120선까지 만약에 올라오는 시세가 준다라고 하면 네. 추가적인 시세도 좀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태웅과 보성 파워텍 살펴봤고요. 앞에서는 다날과 솔리테크 AS를 해봤습니다. AS 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 다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신감을 피력해 주셨고요. 15% 네. 정도 더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측정을 해 주셨습니다. 태웅과 보성 파워텍의 주가 흐름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급락장 이후에 코스피가 이 소폭 오르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약보합이었는데요. 오늘 소폭이 오름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막 시장이 출발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많이 하락했습니다. 4% 넘게 급락을 했는데 외국계 쪽에서 매물을 대거 던졌습니다. 시총 규모만 6조 가까이가 증발됐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시장에 나왔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가능하죠. 갤럭시 탭의 재고가 쌓이고 있다. 이런 루머가 돌기도 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저조하다는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투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현대차는 0.2%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0.4% 상승 중에 있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많이 오르고 있네요. 1.2%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이 어제 주가 흐름 초반에 괜찮았습니다. 조선주들 모멘텀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상승세를 지속하는 듯 하다가 후반부에 꺾였고요. 낙폭을 좀 확대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모비스는 보합입니다. 어제 2.7% 넘게 하락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직까지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LG화학은 보합이고요. 기아차 0.4% 오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0.4%, KB금융 0.5%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0.4% 상승 중이고요. SK이노베이션 0.5% 오르면서 유가 상승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0.5% 내리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1.5%
하락하고 있네요. LG전자는 0.4% 상승 중에 있고요. SO일 0.4% 오르면서 SK이노베이션과 비슷한 맥락에서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SO일은 아직까지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요. LG는 약보합입니다. SK텔레콤 0.3%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데이터 요금에 대해서 좀 변경된 그런 안이 나왔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키우는 모습이었지만 후반부에 꺾였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보합이고요. 롯데쇼핑은 0.7% 오르면서 소매업종 쪽으로 전망 개선 현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쇼핑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우리금융 보합입니다. 삼성화재는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호남석유 0.2% 상승 중에 있고요. 현대제철과 삼성물산 변화가 없습니다. KT, 하나금융지주 약보합이고요. 삼성전기, 신세계, 기업은행 각각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세계와 롯데쇼핑 상승하는 흐름 비슷하죠. 코스피는 현재 5포인트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상승폭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0.2% 정도 되고요. 1985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0.5% 오르고 있고요. 521 가리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1.4%, 서울반도체가 1.6% 오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까지 나흘 연속 상승세를 걷고 있고요. 어제 4% 가까이 급등을 했었죠.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오늘 0.4%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었던 메가스터디인데요. 오늘은 상승 탄력이 약간 둔화된 모습입니다. 포스코 ICT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3% 급등하고 있고요. SFA도 뒤를 잇고 있습니다. 1.3% 오르고 있습니다. 동서가 0.2%, 네오이스게임스가 0.5% 내리고 있는데요. 멜파스는 0.8% 상승 중에 있습니다. GS홈쇼핑이 3%대 급등세, 태용 저희가 조금 전에 살펴봤었죠. 0.8% 내리면서 47,5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차바이오엔, 덕산하이메탈, 아토, 성화이텍, 그리고 실리콘웍스까지 각각 강세고요. 주성엔지니어링과 젠백스는 약세입니다.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앞에서 저희가 최건영 실장과 함께 살펴봤었죠. 유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을 잘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용 광전 투자가 1.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테크노세미컴은 0.8% 상승 중에 있고요. SK컴즈 0.4%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그리고 파라다이스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와 CJ인터넷은 보합권에서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4원 60전 오르고 있고요. 1119원 20전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박성훈 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낙폭이 좀 있었는데 오늘 초반의 상승폭은 그다지 크지는 않네요. 네.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한 가운데서도 국내 증시가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6포인트가량 오른 168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0.5% 오른 52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증시가 하루 만에 이제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만 중동 지역의 정정 불안과 이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탄력적인 상세를 좀 보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처별 매매 동향을 보겠습니다. 전일 외국인이 사흘 만에 이제 매도로 돌아섰고요. 오늘 또 이틀 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189계약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일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7,800계약을 순매도하며 프로그램 매물을 유발한 바 있다는 점에서 보면 특히 이제 쿼드러플 이층대가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라는 점에서도 현물 시장뿐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움직임에도 지속적인 관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건설, 의료정밀, 운수장비, 유통, 철강, 금속 업종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상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전기가스, 의약품, 종이목재 등 일부 업종만이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업종별 상황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앞에서 이 다른 전문가와 연결을 통해서 알아봤을 때에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약간은 좀 멀리 두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에 좀 소극적인 대응을 주문을 하셨는데요. 박성훈 연구원께서는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일단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국내 경기 선행지수가 13개월 만에 상승으로 반전한 등 최근 들어 긍정적인 경제 지표 발표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는 최근 글로벌 경기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는 중동 지역의 정장 불안과 이에 따른 국제 유가의 급등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중동 문제가 진정되기 전까지 경제 지표 개선사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투명성은 아직 남아있는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동 문제 외에도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국제시험평가사인 피치가 스페인의 국가 시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중한 데 이어 무디스도 그리스의 국가 시용 등급을 3단계나 강등하는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의 재정 적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문제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에 열리는 금통위에서의 통화정책 등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면 당분간 주식시장이 불안정한 움직임에서 쉽게 벗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난 2일에 기록했던 코스피 1924는 경기 둔화 및 실적 전망 하향 조정의 가능성이 선반영된 수위라고 볼 수 있어 강한 지지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정을 이용해 저점 매수의 기회를 노리는 전략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박성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환시장 그리고 채권시장 소식도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증권 리서치팀의 전소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환율 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4원 조금 넘게 올랐는데요. 오늘 출발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은 이제 NDF가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환율은 이제 전일보다 1원 20전 하락한 1118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이 올랐는데요. 외국인이 이제 이틀 동안 순매수를 하다가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이런 것들에 따른 이제 달러 매수 심리, 그리고 이제 리비아 사태라든가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달러원 환율의 상승을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포스코 물량 이제 관련 수요가 등장할 가능성도 이제 심리를 좀 롱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뭐 계속 이제 차트상으로 이제 5일 이평이 20일 이평을 하향 돌파하는 이런 시점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달러원 환율의 상승에도 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예정이 되어 있는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런 것들도 이제 달러원 환율의 상방 경직성을 제공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금주 달러원 환율은 계속해서 1115원에서 1125원 사이에 좁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1120원을 사이에 둔 공방이 예상이 되고요. 어제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제 FX 쪽에서 이제 유로 달러 흐름을 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앞서서 이제 다른 연구원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리스 신용 등급이 이제 3단계나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 국채 금리도 한 12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이제 국채 금리가 매우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화가 1.40달러 수준에서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ECB에서 4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IB들의 이제 보고서라든가 이런 요인들이 인플레이션 압력 등이 작용하면서 유로달러 환율을 계속해서 이제 끌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로달러 같은 경우는 유로존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 1.41에서 1.42달러까지의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4월달 ECB의 이제 기준금리 결정을 기점으로 해서 향후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채권 시장도 좀 마찬가지 흐름인 것 같아요. 한쪽으로 방향성을 진단 내리기가 좀 어렵고 해석 내리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어제 선물과 현물 쪽에서 흐름도 약간씩 달랐고요. 채권 시장에 관한 소식도 함께 묶어서 전해주십시오.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률 곡선 같은 경우는 장기물이 좀 하락하고 단기물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 머물면서 수익률 곡선은 이제 플래티닝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3년물, 5년물 모두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반면에 이제 CD 금리 같은 경우는 3거래일 동안 12bp나 상승하는 이런 단기물의 상승세가 좀 심상치 않은 모습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목요일 날 있을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높아지는 데 따른 단기물의 상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국채 선물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전일 대비 15틱 상승하면서 5일 이평선을 위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
이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이제 거의 확실시되면서 이런 금통위 기대감을 선반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에 다음 주에 이제 국채 선물 만기를 앞둔 이제 저평 플레이가 이어지면서 저평이 이제 축소되면서 국채 선물이 현물보다 좀 많이 올라간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일 국채 선물 상승에 대해서는 좀 미결제가 5천 계약 정도 감소가 되면서 상승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3년물 입찰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좀 낮은 수준으로 금리가 낮게 결국 이제 가격이 좀 높게 입찰이 됐다라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한 사안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금통위까지 좀 금리가 좀 상승한 다음에 금통위 이후에 이런 악재들이 해소되는 측면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좀 노멀한 시나리오임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금통위 이전에 미리 낮아지면서 좀 시장에서의 고민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레벨에 다가왔다라는 점은 금통위까지 시장이 이 레인지 등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좀 불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점은 좀 주목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국고 금리가 3년물 기준으로 3.90% 밑으로 내려간다라면 매수세는 급격히 저하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금통위 내용이 선반영이 됐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또 채권 시장의 향방도 갈리겠네요. 네, 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양증권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로몬 투자증권 묵동지점의 정영훈 대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수급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현재 시장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00계약 정도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만이 1000계약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400계약 정도 순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물 시장에서 보면 외국인이 지금 150억 가량 좀 대량으로 좀 순매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과 기관이 각각 이제 90억, 30억 가량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좀 흐름을 살펴보면 전일 좀 큰 폭의 약세 흐름을 보였던 삼성전자가 금일 역시 좀 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 전일 이제 증권 항공주들이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금일 증권주 같은 경우는 좀 장초반 강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우리 시장 2000선을 내주고 지금 1986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도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에요. 상승폭도 그다지 크지 않고요. 향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선 전일 코스피 시장은 2000포인트 선을 내주면서 1980포인트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만기를 앞둔 일시적인 숨고르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목요일 쿼드러플 위층데이와 금통위의 금리 인상 여부가 현재 증시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일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28%의 하락을 보이면서 코스피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이었고 일부 기관의 포트 비중 조절과 루머성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일의 하락은 삼성전자를 제외할 경우에는 지수 낙폭이 크지 않은 만큼 만기 변수 영향에 따른 순환매성 차원의 주가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금주에도 주목할 변수는 역시 WTI 서부 텍사스 중진류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역시 리비아 내전 지속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WTI 유가의 투기적 순포지션이 역사적으로 가장 높고 중동 리비아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과 또 11일 사우디 청년 조직이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비해서 미국이 현재 리비아 인근 지역에 군함을 배치하면서 사태 진정에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WTI 유가 상승 부담은 있지만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은 유가 상승을 견딜 만한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유가 상승 부담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주에는 지수 변동성 축소와 2000선 제한짝 시도와 만기 변수 해소 등이 좀 시장에 복합적으로 작용할 전망이기 때문에 지수 하락에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물론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미국 경제가 버틸 능력이 있다는 점도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 국면을 낙폭 과대 국면으로 봐야 될지, 뭐 이 수준에서 매수를 해도 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네네.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우선 전주에 코스피가 76.4포인트 급등하면서 2000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일에 재차 2000선을 내주고 1980포인트대까지 하락하면서 지수 변동률이 큰 폭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가 심리적 지지선인 2000선을 재차 내주기는 했지만 지난주 국내 경기 선행지수 반등과 외국인 매수 유입 등이 경기 회복 모멘텀 부각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단기적으로는 유가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는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경기 회복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의 정용훈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에서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이런 정보를 함께 담아주시면 되고요. 지금 바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골라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정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통해서도 상담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대의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시 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